나 홀로 사는 대학생 이가을 씨. 방 안에서 혼자 독서를 하고 직접 밥을 차려 먹는데요. 1인 가구이다 보니 남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플 때 누가 옆에 없다는 점이 불편한 것 같아요.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서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1인 가구는 국민 3명 중 1명꼴로 크게 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이나 복지 재정 부담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가 뒤따릅니다. 가장 큰 불편함은 조리를 하고 싶어도 그 조리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보통 포장이나 배달을 많이 시켜 먹게 되는 것 같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1인 가구의 소통과 교류를 돕는 공간인 이음마루인데요. 사람을 이어주는 곳이란 뜻으로 서울 동대문구가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 스크린에서 동일 공작선과 모집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신청해요? 저도 되나요?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객들이 1인 가구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이곳.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 문을 연 1인 가구를 위한 소통 공간인 이음마루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디지털 홍보 안내판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 공간에 모여서 무엇인가 같이 함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게 1인 가구로서의 고독감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책 읽고 계세요? 이거 저성노화 식사법이요. 저는 니체 책인데 소그룹 활동을 위한 독립공간. 함께 책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교류하는 모습인데요.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고 동네를 산책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인까지 수용하는 대그룹 교육 공간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소셜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타일 코스터, 즉 나무 컵받침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자개와 큐빅 같은 재료를 겉면에 붙여 완성하면 되는 작업으로 1인 가구 10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구도가 나오도록 타일을 나무 컵받침 위에 배치해 봅니다. 이만큼 이걸 다 붙이려고 그러면 결론은 본드는 다 붙이고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붙이시고 나서 코를 이어 나무 컵받침에 접착제를 골고루 발라준 뒤 타일을 생각해둔 도안대로 붙여줍니다. 이 정도 농도면 돼요? 이번에는 그릇에 시멘트 분말과 물을 소량 넣고 치약과 비슷한 점도가 될 때까지 섞어줍니다. 가 있어야지 고정이 돼서 아마 타일들이 안 떨어져요. 다 섞인 시멘트 반죽은 스푼을 사용해 타일 틈새를 골고루 메꿔줍니다. 시멘트가 마른 뒤 스펀지에 물을 조금 적시거나 물티슈를 활용해 코스터에 묻은 시멘트를 닦아줍니다. 정성을 다한 끝에 각양각색의 자개 또는 큐빅으로 완성된 나무 컵받침.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모습입니다. 토요일이라면 늦잠과 일주일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지금 테레비만 주구장창 보고 있었을 텐데 타일 코스터를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어 보게 돼서 참으로 좋습니다. 함께 다 만들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사회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1인 가구의 소외감을 더는데 한몫했는데요. 분들이 다른 1인 가구분들과 소통하고 의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사회적 고립에 조금 고립이 되지 않게 조금 방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월에는 매주 혼밥 탈출, 5월부터는 2달 동안 매주 동네를 함께 걷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곳. 이용하려면 동대문구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하면 되는데요. 서울에 조성된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은 모두 15곳이 됐습니다. 급격한 시대 변화로 이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1인 가구 시대. 나 홀로 사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덜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리포트 한가연입니다. 주한 브라질 대사관 내 문화예술공간. 열정의 나라의 삶과 풍광이 담긴 그림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다양한 이미 문화가 융합된 상파울루 음식, 반바지 차림의 남성들로 북적이는 동네 시장, 신호등 앞에서 고장나 멈춰선 앤티카를 밀어주는 젊은이들의 모습, 판타나우 초원을 지나며 마주한 야생 동물들,
다양한 새들과 연잎이 가득한 침수 초원지대. 브라질의 삶과 문화 그리고 자연이 고국을 떠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This picture is so nice because you can see the movement and the colors were so well chosen. They match perfectly. We do have around Brazil, and we call water lilies, and they are very, very beautiful and unusual, and that's why I like it. 이 작품들은 이역만리 떨어져 사는 손주들을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킨 이찬재 안경자 부부가 브라질에서 보고 느낀 풍광과 삶이 담겨 있습니다. 카피바라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가족을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컬러풀하게 그린 거가 브라질에 대한 어떤 추억과 어떤 낭만적인 기억을 승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브라질 이민생활 30년을 끝내고 2017년 영국 귀국한 노 부부는 강연도 하고 그림과 글을 모아 책도 출판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자신들을 품어주었던 브라질에서 틈틈이 그린 작품 51점을 브라질 홀에서 선보였습니다. 몸도 기억도 점점 세잔해 가지만 고마운 브라질, 아름다운 브라질을 자꾸 알리고 싶어집니다. 브라질 포도나무라 불리는 자부치카바 그림 앞에선 주한 브라질 대사는 어린 시절 할머니 댁 정원에서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따먹던 추억을 떠올립니다. 작품 한 점 한 점 할아버지 그림에 국어 교사였던 할머니가 맛깔나게 글을 달고 아들과 딸이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번역해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습니다. This is a very beautiful moving exhibit made from the heart by two wonderful Korean people that have lived a long time in Brazil. 보고 싶은 손주들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시작해 현재 41만이 넘는 구독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2019년에 인터넷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웨비 어워즈의 사회 부문에서 예술문화상을 받기도 한 이찬재 안경자 부부는 손자에게 배운 춤 실력까지 뽐내는 구독자 41만 명 크리에이터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빈도가 작지만 그래도 요새는 가끔 해요. 예를 들면 요새 가장 유명한 게 아파트 그거거든요. 그것도 얼마 전에 했어요. 특히 BTS의 노래에 맞춰서 추는 춤을 보고 참 좋아해 줬어요. 그 젊은이들이. 함께 사진단을 느껴져서 다가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삶과 문화가 담긴 82살 이찬재 안경자 노 부부의 고마워 브라질, 오브리가도 브라질 그림전은 4월 11일까지 브라질 홀에서 계속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여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노 부부는 신세대에 못지않은 열정과 도전으로 창작과 작품 전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고동준입니다. 토요일 아침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주말 한글학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애국가를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2025년 주말 한글학교 개강식과 함께 코인 청소년 봉사단도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코인 베트남 산하 코인 청소년 봉사단 11기 단원으로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코인 청소년 봉사단은 한국여성 글로벌 네트워크 소속으로 베트남 하노이 국제학교나 한국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주말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주말 한글학교의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그 멘토 멘티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멘티 2명과 그리고 멘토 선생님 1분이 그 멘티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한글 학교하고 정말 차별된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이 멘토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주말 한글 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져 올해는 1개 반을 더 증설했는데요. 55명의 청소년 멘토들이 70여 명의 아이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으로 나눠 눈높이에 맞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어 어학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의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한글 지도나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멘토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와 전통을 다시 배우고 있는데요. 멘티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이곳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지금 봉사를 2년 반에서 3년 정도 매달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몰랐던 한국의 예절 혹은 저희 좀 지나간 3.1절이라던가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행사처럼 가르치게 되니까 저도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어서 그것도 저에게 큰 장점입니다. 코인 봉사단 한글학교는 한국과 베트남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뿐 아니라 해외 거주 한국인 아동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멘토와 함께 익히며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매 가정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살다 보니까 애기가 한국어보다 베트남어 더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가는 나이 되어서 한국어 더 향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어 학교 보냈습니다. 한국 학교 참여하고 나서 애기 한국어 능력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Hiện tại mẹ thì cũng không biết tiếng Hàn nên là thường mẹ sẽ trao đổi tiếng Việt rất nhiều với các con. Nên là các con đã không phát âm tiếng Hàn chuẩn và tốt tiếng Hàn. Nên là mình rất là mong muốn cho con tham gia những lớp học thêm tiếng Hàn như thế này để con bổ sung thêm kiến thức và phát âm chuẩn hơn và tiếng Hàn sẽ tốt hơn. 선생님처럼 때론 친구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 분위기 속에 아이들은 청소년 멘토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혀갑니다. 재밌어요. 이번 11기 코인 청소년 봉사단과 함께하는 코인 주말 한글학교는 6월 말까지 13주간 진행됩니다. 주말 한글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배움이 한배 가정과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한국어 실력은 물론 정체성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하는 이 뜻깊은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민리포트 이지은입니다.